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전주를 픽하게 되셨는지. 전주요? 청주도 있고 천안도 있고. 제가 천안을 좀 늦게 들어가서 픽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가 20년 5월이었는데, 네. 보세요. 집이 이제 용인이니까 천안이 제일 가깝죠. 네. 천안 엄청 가깝죠, 집에서. 네. 보세요. 여기 천안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아산, 천안, 그다음 청주 이렇게 있잖아요. 네. 요 라인이 더 가까워요, 집에서. 제가 용인에 사니까. 네. 근데 경상도 너무 멀어서 못 가고,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춘천도 너무 막혀, 주말에. 못 가, 거기. 거기 강원도도 너무 막혀가지고 여행을 많이 가서. 근데 천안에 들어갔다가 좀 실패를 해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풀피가 잘 안 됐어요. 왜냐면은 향후 그 전망도 있었고, 그리고 무너지지가 않았었어요. 전주는 제가 그때 들어갔을 때 완벽하게 무너졌어요. 왜냐면은 전주는 택지가 4개가 있었는데 그 택지 4개가 너무 한 번에 들어오면서 수급을 무너뜨려가지고 구축의 빈집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천안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실거주장이 오려면 정말 투자자가 안 와야 돼요. 아무도 안 사야 돼요. 그러면은 그냥 바닥까지 뚫고 내려가요. 근데 실거주장 끝까지 안 갔을 때 유동성장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가 그래요. 옛날에 목포를 갔는데 목포는 추세력으로 더 떨어져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하단 같은 데 더 떨어졌어야 됐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전국 지방이 많이 오르니까 목포도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원래 더 떨어져야 되는 걸 올려놓은 거예요. 돈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추세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더 떨어져야 되는데 유동성 집어넣으니까 그냥 안 올리고 그냥 끌고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천안이 그래요. 천안, 청주가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에서 가장 돈을 넣기 좋은 도시예요. 이해가 가거든요. 너무 이해가 가잖아요. 여기 삼성 있지, 뭐 청주에는 하이닉스 있지. 이해가 가잖아요. 그쵸. 그게 상관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산 집에 몇 명이 전세를 원하는지 그게 진짜 미시적이고 그런 게 투자인데 천안이 좋다더라, 뭐 소득이 많다더라 이게 진짜일까요? 근데 왜 천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세 빼려고 고생하죠 지금? 약간 이런 거죠. 유동성이 투입이 되니까 사실 끝까지 지하실까지 못 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천안이 유동성 때문에 왜곡이 된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면 천안이 만약 GTX 들어온다 그러면 막 천안에 막 돈 막 엄청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권역이 없는 전주로 간 거죠. 당진, 아산, 천안 그리고 좀 청주는 좀 다른데 이 권역 그리고 평택, 안성까지 이 권역은요. 사실 경기도처럼 이렇게 묶여있는 도시일 수도 있어요. 사실 여기서 출퇴근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뭐 대전은 이제 세종이랑 묶여있겠죠. 네. 이렇게. 네. 근데 뜬금없이 여기 사는데 여기로 출퇴근할까요? 안 해요. 막 이 정도는 하겠죠, 이 정도. 약해요, 힘이. 전주, 군산, 익산은 좀 약해요. 근데 이 권역은 세요, 또. 이 권역은. 아, 세지. 세죠. 이 권역 세요. 그리고 이 대구도 좀 세요, 구미 이렇게. 포항은 조금 약하고요. 조금 약해요, 포항은. 제가 고향이 포항인데. 여승광 좀 요새 좀 안 좋죠. 근데 네. 이제 여승광도 약하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광주 요렇게 해가지고 추세가 이쪽은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너무 가공급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추세. 요런 건데 유동성장이 발생하려면 그 지역민들이 많이 넣어줘야 돼요, 돈을. 근데 전주, 익산, 군산은 많이 안 넣는 도시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왜곡이 좀 적으니까 실거주장으로 이제 그 플레이하기가 쉽다고 생각한 거죠, 전주가. 그래서 이제 전주로 들어간 거고, 그리고 이제 제 부모님 고향이 엄마 쪽이 이쪽이라 가지고 삼촌도 있었고 해가지고 좀 마음이 편한 거죠. 그리고 또 집이랑 가깝고. 그래서 목포는 너무 멀어서 못 가고요. 네. 너무 멀잖아요. 집이랑 가까우면서 실거주장에 딱 부합하고 또 수급도 좋고. 2년쯤 됐네요. 진짜 딱 2년 됐네요, 많이. 아니, 임장도 엄청 많이 가셨다고. 많이 갔죠. 거의 이제 외울 정도로. 여기 막 돌아다니죠, 막 이렇게. 건물도 사고, 막 아파트 사고. 여기만 해요, 그래서 진짜. 그러다가 가끔씩 이제 뭐 다른 것도 해요. 그리고 다른 것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지금 전국에서 뭐 다른 도시 가서 해라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면 저는 지금 여기 기반이 너무 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여기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랑 다 너무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주말에 몇 번만 내려가면 인테리어 딱딱딱 되는 거예요. 인테리어 업자 안 껴요. 그냥 제가 해버려요. 근데 그것도 너무 쉽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마진을 남기는 게 뭐냐면 제가 아파트를 많이 사고 팔아요. 그 지금 많이 사고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인테리어 업자라고 생각해 보면 그 인테리어 업자도 마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한 달에 3개씩 공사하면 인테리어 업자 마진이 3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300만 원씩 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아파트를 많이 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 달에 3개를 쳐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한 달에 9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은 그 900만 원을 이제 그 월급으로 가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수익은 더 덤이고 그리고 제가 그 마진을 가져가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서 번 게 바로 정산은 안 되지만 나중에 팔 때 정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으로 이제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주를 안 떠나는 거예요. 아. 2년 동안 그 기반을 닦아놓은 거죠. 원래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 물건별로 다르게 담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게 솔직히 지역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추세라는 게 굉장히 길어요. 사실 경기도에 12년, 13년 혹은 뭐 늦어서 16년, 17년을 투자했다고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갔다.
지금은 실거주장이라서 사실 전주는 시작을 안 했어요. 유동성장으로 들어가면 전세가율이 낮아져요. 필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투입이 많이 되니까요. 투자를 해보면 돈이 올라가는 때는 올라갈 때 올라가요. 사람들이 올라갈 때 이유를 만들어내고요. 그 올라감에 있어서 더 타게 돼요. 그래서 거품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세가율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아직 남았어요. 그리고 전주가 내년, 내후년, 그 후년까지 공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들어온다는 건 아닌데 거기에서 마케팅을 했을 때 사람들이 혹할 가능성이 커요. 확률상. 그래서 확률 게임이긴 한데 올라가는 말에 탈 확률이 높은 거죠. 지금 여기가. 상황이 바뀌면 내가 이 기준으로 하고 있는 네. 사항들이 깨지면 몇 가지가 깨지면 또 지역을 옮길 당연하죠. 옮겨야죠. 것도 네, 있으시죠. 옮겨야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건별로. 왜냐하면 어떤 사이클에 진입했을 때 이 도시에 살아남으려면 지금 이게 어떤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테마로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지역에서. 그래야지 금매가 났을 때 살 수 있어요. 전주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뭐 부동산 어떻게 되고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가서 이게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고 매도가를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평가가 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 가격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평가가 됐을 수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걸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물건이 아까 말했듯이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했듯이 움직여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한 단지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물건을 움직이고 물건 테마도 바꿔요. 저는. 건물도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테마를 막 움직이면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지 지역을 떠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추세가 안 끝났거든요. 경기도에 지금도 투자해도 돼요. 왜냐하면 12년, 13년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유동성 많이 갖고 있잖아요. 돈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돈 많이 벌었고 현금이 없더라도 지금 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럼 그 돈으로 다시 뭐 재건축, 재개발 투자하면 돼요. 그렇게 투자하는 게 쉽기 때문에 지방도 처음부터 우리가 수도권처럼 지금 제가 투자했을 때로 보면 한 11년, 12년 되는 거죠. 그 처음에 20년 들어온 게, 19년, 20년 들어온 게. 그럼 그때부터 지금 뭐 오랫동안 안 떨어질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지금도 계속 수도권으로 올라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저랑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스타일이 다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추세가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최대한 공부를 하고 이 추세가 끝났을 때 다른 도시로 이동하면 되는 거죠. 풀피에 대한 실무적인 걸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이걸 만들어내야 되느냐. 아까 뭐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은 돈이 있어도 우리도 풀피를 네. 원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뭐 10억을 갖고 있어도 그 플러스 P 어떤 사람은 되게 쉽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원래 플러스 P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출을 끼고 하는 거예요. 선대출. 그러니까 선대출을 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를 산다고 쳐요. 지금 대출 안 되니까. 옛날에 대출 되면 70%, 80%를 껴요. 그러면 7천만 원을 빌려놔요, 일단. 그럼 3천만 원에 40만 원. 이런 식으로 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파트가 잘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너무 시세가 명확하잖아요. 누가 들어와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시가격이라는 게 빌라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시가격 같은 걸로 LH 전세라든지 그런 한도를 다 자기가 계산을 해요. 근데 빌라가 솔직히 실거래가도 많이 없고 계산이 잘 안 되거든요. 특히 전세가는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선대출을 끼거나 뭐 그렇게 해서 풀피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이용하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지만 저기 전세입자들은 모르는 정보.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안 좋게 말하면 사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게 꼭 사기라는 건 아니고 그런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뭐 빌라 풀피 해가지고 몇백 채 가지고 있다 날랐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건데 보세요. 반대로 경매를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경매를 해가지고 낙찰가를 너무 내가 운이 좋아서 KBC에 80%를 받은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90%의 전세를 준 거야. KBC에. 그럼 풀피죠. 그럼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그럼 좀 얘기가 다른 거예요, 아까랑은. 그러니까 KBC세보다 낮게 사서 전세를 높게 줬다고 해서 그게 위험하다?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매매가가 싸게 산 건지 전세가가 높은 건지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볼게요. 대출이라는 무기를 안 끼고 그냥 전세가를 맞춰서 풀피가 됐다고 하면 실거주자가 받아준 거죠. 자기가 대안을 찾다가 이 전세가 제일 나으니까 이 전세 가격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시장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장 가격으로 풀피를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매매가를 싸게 샀다는 거에 대한 증명이에요. 내가 뭐 그 사람한테 사기를 쳐서 들어오라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최대한 실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던 전세 집이 우리 집이었던 거고 그 집이 풀피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 경매를 해서 풀피를 만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분기별로 한번, 뭐 반기별로 한번 해서 계속 이걸 주무기로 가져가서 계속 성장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길게 보니까 저도. 근데 한 지역을 파면은 금매라는 거를 찾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저는 금매를 사가지고 이제 그걸 풀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공시가격이랑 KBC세예요. 왜냐하면 공시가격은 모든 건물에 있고 모든 아파트에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지표가 돼요. 그게 뭐가 되냐면 대출의 지표예요.
그러니까 LH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전주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시가격에 1.53을 곱하면 그게 LH 대출 한도가 돼요. 옛날에는 진짜 LH 한도 안에 들어오는 물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전주에도. 그래서 LH 한도에 들어오면 뭐가 좋냐면 임차인들이 대출을 이자 높잖아요. 근데 대출 이자가 너무 낮아요. 뭐 1%에서 2%니까 효용을 가지는 거예요. 보증금 5%에 이자 조금 내면 들어와가지고 좋은 아파트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LH 전세를 많이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은 내가 LH 전세를 줬는데 내가 매매가 산 거에 조금 더 붙여도 LH 전세 한도가 나온다면 시장에서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피를 많이 했어요. KBC세에 맞춰서도 풀피도 하고요. 안 맞춘 것도 있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요새는 진짜 그런 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들어와서 매매가를 다 올려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만약에 하실 거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런 물건을 막 찾았는데 그런 물건이 지금 시장에 많이 없다고 했잖아요. 에이 그럼 뭐야 이거 없잖아. 이렇게 보실 수 있죠. 네. 근데 제가 그래서 관찰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없는데요. 내일 나올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 딱 나오면 바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식으로 타서 찾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아까 말했던 것이 밀려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전사 12개, 맞네. 많다. 10개, 40개.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투자자들이 특징이 뭐냐면 전세 가격을 안 내려요. 지금 이런 거 1층이고 그럼 이런 거 나가겠죠. 이런 거. 그럼 이제 막 6,000, 6,500, 7,00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잘 안 내리는 거예요. 사실은 KBC세보다 아마 높을 거예요. 지금 높거나 뭐 이런 건 좀 낮겠죠. 6,000 넘을걸요, KBC세. 근데 이런 거를 KBC세보다 안 내린다고요, 투자자들은. 그렇게 해서 이게 소진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안정권이 전세권이 돼요. 그러면은 옛날에 쌌던 물건들에서 이제 갱신을 해서 못 넘어가니까 이런 데로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지역이나 뭐 이런 지역에서도 전세를 구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전세 없어요. 5개 있네요. 높잖아요, 전세가. 이게 높은 거예요. 이제 가격을 잘 아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를 이제 지금 KBC보다 엄청 높을 거예요. 이런 아파트들은. KBC보다 너무 높은 아파트들도 이렇게 대안이 없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전세로 하고 1억 한 2천 면적은 보면은 없죠. 없잖아요. 이 안에서 골라야 돼요. 이 안에서. 이런 건 이제 재건축 그런 거고. 이 안에서 골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대안을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 컨디션들을 다 보면은 어디로 들어올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밖에 없으니까 1억 2천에 전세를 놓고 싶으면 내가 몇 번째 순인지 이거 몇 개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1억 2천에 풀피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매수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요새는 순서가 이렇게 있으니까 와야 되니까 잔금을 치르는 게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잔금을 치러 놓고 천천히 수리를 해서 나중에 좀 높게 빼는 게 더 풀피가 더 쉽게 되는 방법이에요. 요새는. 그래서 그 방식이 여러 가지인 거죠. LH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임차인들이 효용을 느끼게 해주고 그 대신 전세가를 좀 높여가지고 빼느냐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시장 가격을 조사를 해가지고 시장 가격에서 이게 지금 전세 가격이 받아줄 수 있는 가격인지를 해서 매매를 사는 거죠. 효자성원 맨션 1억 2천 이렇게 보세요. 근데 이 1억 2천인데 여기에 만약에 뭐 9,500짜리 혹은 뭐 1억 200짜리 이런 매물이 나왔어요. 살만한 거죠. 그러면 살만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갔다고 전제하에요. 그럼 이제 실거래가를 계속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매물들을 누가 이거 지금 누가 내놨는지 보이잖아요. 전화하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왜 이렇게 내놓죠? 그럼 이런 물건 똑같이 있어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하는데 그렇게 좀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어차피 대응이에요. 내가 좋다고 생각한 건 남들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하면 여기 갑자기 전세 쌓이면 막 스트레스 받아요. 막 전세 막 안 나가고 내려야 되나? 풀피 되느라고 들어갔는데 또 풀피 안 되고 또 나와야 되네? 막 이런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그 이동하는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시장을 플러스피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계속 관찰해야 돼요. 계속 관찰하면서 하는데 제가 쓰는 무기가 2개라는 거죠. 뭐 LH 그 공시가격 대비 낸다. 그리고 시장에서 봐주는 지금 이런 가격들이 얼마인지 봐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매매가를 역으로 계산해 가지고 사서 풀피를 만든다. 이런 거죠. 전세가가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 애들 찾고 그다음 이제 매매가를 최대한 경매하듯이 매매가를 최대한 째려보고 있다가 나오면 바로 사는 거죠. 깎지도 않아요. 그럴 때는. 저도 이렇게 좀 대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고 괜찮다. 지금 있어요. 전주에도. 제가 요 정도는 내가 바로 사도 되는데 안 사요. 왜냐면 그거 누가 안 사거든. 전 느껴져요. 그거는 저 아니면 살 사람이 없다. 혹은 뭐 누가 사도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매매가를 좀 깎아줬으면 해가지고 좀 이렇게 째려보고 있고 뭐 한 일주일이나 뭐 2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한 번씩 드려요. 요거 나갔어요. 이렇게. 뭐 나 좀 더 깎아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왜냐면은 좀 불안해야지 싸게 팔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일 하고.